네, 음성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등고선 잔사까지 했고, 급경사 요역은 등고선, 그 다음에 완만한 구간은 등고선 잔사, 그 다음에 코너 잔삭, 잔송 잔삭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밀림 가공 경로에 곡면 정삭에 아까는 황삭에 있는 자동 중삭이었다면 곡면 정삭에 있는 자동 잔삭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곡면 자동 잔삭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잡아줄게. 자, 공구 중심 영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처음에 자동 잔삭 요거를 크게 잡죠. 요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공구 생성 하나 누를게요. 보랜드밀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랜드밀 선택을 하고 5볼을 선택을 할게요. 5볼 2000에 8000까지 땡겨 만까지 땡길게요. 1000만까지 땡기고 한 2200까지 올릴게요. 2500까지. 자, 끝내기. 자, 5볼. 자, 파라메타. 자동 잔삭으로 가공 여유가 0이고요. 바운더리 중심을 기준으로 갈 거고요. 자동 잔삭 파라메타에서 전체 공차가 0.005 그대로 가고요. 최대 가공 간격은 우리가 8볼이니까 5볼이니까 0.2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잔삭이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경사 가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0도부터 30도까지만 가공을 하겠다. 90도까지만 설정을 하겠다. 90도면은 전부 다예요. 그죠? 전 구간을 잔삭2를 내겠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체크를 다중사용 컷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왕복과 한방향 있죠. 한방향과 왕복 3D 스케일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정삭에서 원래는 이게 중사까지 들어가면 극경사 영역은 너무 각이 세다라고 하면은 얘는 등고선처럼 쳐야 되고 완만한 구간은 스케일업으로 움직여 다녀야 돼요. 근데 정삭에서 경사가 세더라도 우리가 100분의 5 남기고 나서 잔삭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잔삭이 면을 따라 들어가는 건. 그 떠를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공여유가 많은 상태에서 면을 타고 들어가면 여기 올라가다가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지금은 중간 생략을 한번 한 건데 원래는 스케일업으로 마무리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 전에 100분의 1이든 남기고 우선 다중사용 왕복 상태에서 다중사용 컷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서 Z축 절삭은 등고선 비슷하게 가고 나머지는 스케일업으로 가겠다 라는 게 요거예요. 다중사용 컷. 제한 각도는 똑같이 35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늘리고 싶으면 0.5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하고 경사 각도는 0도로 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왕복 절삭에 대한.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틈새 이성에서 어디 따로 없죠? 따로 없고요. 없고 여기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사까지 친 상태이기 때문에 절임량이 없어요. 이제 그죠? 절임량이 우리가 이제 다 앞에 거 소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딱 메달 빼고는 타알 빼고는 다 날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는 소재를 빼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황삭 8파이에 인데 8.5로 조금 크게 잡고 8파이에 8.5 나누기 풀라니까 8.5 나누기 2가 4.25에 확장은 굳이 여기서 키웠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고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너에 대한 잔삭이 툴패스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동 잔삭, 정삭에 대한 잔삭은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것까지 볼까요? 모의가공을. 아이고 여기까지 소재를 뺄 거 그랬네. 소재를 한번 뺄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우선 두 가지를 자동 잔삭에 등고선하고 요거를 빼놓을게요. 얘를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봐서 모르겠으니까 잔삭을 넣어보도록. 이렇게 한번 빼보고 전체적으로 면을 타고 다니면서 빼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100분의 5 넣은 게 아닌가? 1000분의 5 넣었나? 맞는데? 아, 5번 작업을 저쪽 걸 잡았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본을 1번을 잡으면 안 되는데 1번을 잡았네요. 2번을 8번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우선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료를 모의가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코너 잔삭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해볼게요. 이렇게 극경사는 이렇게 쳐주고 완만한 데는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이제 여기에서 막캠이 그렇게 똑똑한 캠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구를 내가 마지막에 한 정삭의 잔삭의 순서를 건너뛰지 말아주세요. 예를 들어 10파이로 했다. 그럼 내가 최대로 잔삭을 먹일 수 있는 지름은 5파입니다. 공구 지름의 반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얘가 알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과절삭이 공구가 부러지게 됩니다. 등고선에서는 여기서 완만한 구간을 칠 때야 어느 정도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얘가 잔삭 펜슬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부인데 내가 잔산량을 정삭을 툴패스 반경값을 12파이로 정삭을 했어요. 근데 내가 코너알이 1알이야. 그럼 중간에 몇 번을 잔삭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게 귀찮으니까 12로 했는데 11로 했으니까 원래 한 최소 못해도 6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에 생략하고 나 3으로 끝낼 거야. 3 넣으면 자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하다가 걸리죠. 예? 날 없는 대로 폭 찍죠. 여기가 이렇게 한번 찍는다고 다 날라 이렇게 당기면 여기 살 많잖아요. 지금 밑에 여기서도 이미 과절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안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폭 찍으면 끝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지 마시고 순서를 내가 8로 했어 그러면 4 0.5하래 4 최대가 4야 4 그 다음이 뭐 4로 했어 2 그 다음이 1 그 다음이 이제 0.5할까지 있다면 1 뭐 계속 순서대로 반 이상은 잡히게끔 가주셔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2D가 아닙니다. 2D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자동 중삭에서 웬만큼 0.1 남긴 상태에서 제일 잔파이까지 걷어낸 상태면 문제가 안 돼요. 자동 장삭은 다 움직이잖아. 그냥 이 정삭에 있는 잔삭으로는 그냥 계속 몰아칠 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걷어낼 놈을 다 걷어내고 파이널로 한번 껍데기를 뺏긴다 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죠? 나의 연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를 감안을 좀 하고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됐고요.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이 되고 다른 하나를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방금 등고선과 스켈럽을 합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를 스켈럽으로만 잡고 그러면 다중사용 컷이 꺼지죠. 그럼 면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겠죠. 0.25를 가던 그 대신 시계 반대 방향, 하향이 나오려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역순이 아니라 반시계가 나오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극경사일 때는 조금 극경사가 아니더라도 면을 따라다니고 싶으시면 우선은 극경사까지 한 번에 치려면 이 남아있는 살들 여기서 면을 아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긁고 이걸 안 하면 만약에 아래서 위로 면을 어떻게 방식이 아래서 위로 긁는 방식이 뿌드드드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간이 이미 아래서부터 점점 먹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거 꼭 이렇게 콕콕콕 치는 거를 우선 중사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선 툴패스를 할 수가 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면 따라가는 건 특별하게 뭐 만만한 데가 아니면 굳이. 근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훨씬 빠르긴 하죠. 타고 다니니까.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잔상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는 꼭 이제 대충 여기까지만 고속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많이 포지션을 가져가면 나중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예제에 우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홀더도 체크를 할 거고 중삭도 들어갈 거고 2번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하는데 이게 한번 파일이 하나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이거 고속이라고 여러분들 가져가실 거니까 고속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다시 고속.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대충 첫 번째 패스를 본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실적인 툴패스, 현실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홀더까지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것도 홀더 체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먼저 툴을 내고 홀더를 그려놓고 홀더 검사를 누르면 체크가 되긴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우선은 그림을 저쪽으로 또 돌려 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와이어 레벨 2번에 와이어 프레임의 실루엣 바운딩 박스. 여기에서 회전 이동을 합니다. 다이나믹 이동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원점인가? 여기를 찍고 한번 찍고 180도 돌려주세요. 하도 이렇게 엔터 하고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보기 편하게. 레벨 3번에 실루엣 바운더리 안 써도 되긴 해요. 없어도 돼요. 근데 그냥 나중에 써야 되니까 우선은 없이 한번 실루엣 바운더리로 다 치죠.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트레스가 편하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자, 가공 경로창을 갑니다. 머신에서 밀링 아무거나 하나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이제 고속 가공 메뉴에 있는 메뉴를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알던 포켓은 이 영역밀로 대체를 합니다. 항상 영역밀로. 그래서 여기서 영역밀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그 그림이 조금 그 촌스러운 화면에서 좀 바뀌었죠. 예? 20년 전 거에서, 그죠? 10몇 년 전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공 도면 모델을 집어넣는 창이에요. 여기다 가공을 해야 되는 영역, 여기가 회피를 해야 되는 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공을 해야 되는 도형도 내가 여러 가지로 늘릴 수가 있어요. 부분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추가로 범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귀찮으니까 우선은 체인 잡아볼게요. 여기서 모델을 요소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요소가 21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클램프가 있거나 같이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좀 구분을 해서 잡고 싶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름 넣고. 왜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 가공 여유를 따로 줄 수가 있어. 그죠? 얘는 아까는 잘 봐, 여기가 클램프 이름을 이름을 내가 지금 아이고 예, 잠깐만요. 여기다가 뭐 다른 이 위에가 머신ing이었으면 여기다가 내가 뭐 클램프가 됐던 뭐 치구가 됐던 뭐 이렇게 치구 이렇게 돼서 나 여기는 뭐 조금 남겨놓은 여유를, 그러니까 이게 가공 여유인데 얘와 얘의 가공 여유를 따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범위를 따로 잡으면 추가를 하고 나서 가공에 대한 포지션은 맞는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러나 여기 놓고 요거를 누르고 여기다 다 잡을게요.
경로 여기에서 가공 후 종류에 들어가면 여기서 당연히 황삭에서 툴패스 황삭 정삭에 대한 툴패스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황삭이니까 그냥 영역 황삭으로 놔두고요. 자, 경로 제어. 여기가 이제 바운더리를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바운더리를 담당하는 영역. 자, 여기에서 안함은 자동 윤곽이라고 안함은 내가 직접 바운더리를 체인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안함은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체인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잡는 역할을 하겠죠. 잡는 역할을 하게. 이게 바운더리가 돼요. 공구중심 영역. 그죠? 공구중심 영역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실루엣이라고 하면 이 바운더리가 지금은 사각형이지만 사각 형태가 아닌 형태도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이 형태에 따라 외곽 라인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가공량이. 내가 바라보는 실루엣을 기준으로, 실루엣 제일 큰 부위죠. 바라보는 시점의 외곽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바운딩 사각형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바운딩 박스 눌렀을 때 사각 형태가 나왔죠. 그거의 외곽 테두리가 바운더리 공구중심 영역이 됩니다. 자동 윤곽 중에 그런데 여기다 공작물 포함이라고 누르면 여기나 이 상태에서 실루엣으로 했는데 공작물 포함을 누르면 우리가 앞에 공작물을 그렸던 박스, 공작물 처음 시뮬레이션을 보려고 넣었던 공작물에 들어가 있던 모델을 포함을 해서 제일 큰 외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때우기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하중사양 컷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 보면 나중에 다 면방향 이게 자동 실루엣, 자동 실루엣이고요. 요게 바운딩 박스 사각 원형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고, 내측 라인 유지. 이거는 이제 절삭할 때 공작물 포함이라고 하면 공작물 설정값을 포함을 해서 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측 안에서 유지하면 우리가 영역 황삭을 하는 것처럼 갈 거고, 이건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해보죠. 이게 왜 켜져 있지? 꺼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이구나. 자, 됐죠? 실루엣이든 그래서 그냥 실루엣만 잡아도 상관이 없고 바운딩 박스로 그냥 가볼게요. 그냥 아니야,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각형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거 잡았잖아요. 자, 우리가 2D 영역밀에서 가공하는 방법, 외측으로부터와 내측으로부터가 있죠. 근데 내측으로부터를 하게 되면 이 바운더리에 갇혀가지고 가공을 하게 돼요. 그죠? 포켓 안에서만. 그러니까 바깥으로 들어오고 싶을 때는 보통 외측으로 가공하죠. 우리 2D 영역밀하고 똑같죠? 바깥에서 들어오고 싶을 때는 외측으로부터 하는데, 굳이 내측으로 안 해도 외측으로 넣게 되면 안에 있는 포켓은 당연히 내측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안에 명역을 잡아서.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요즘 대세는 이게 처음에 알루미늄을 한다. 요즘 대세는 포켓은 포켓처럼 안에부터 진입을 해서 양쪽으로 먹는 구간을 발생을 안 시키는 게 요즘에 대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켓 옛날 툴패스 영역밀이 아니라 영역밀도 영역밀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돼요? 풀컷을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안쪽 포켓 엘리컬 만들고 밖으로 진입을 하자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절대 중앙으로 양쪽이 먹는 툴패스를 생성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공구 수명의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공구 수명의 차이가. 시간적으로는 당연히 옛날에 나온 포켓이 훨씬 짧아요. 가공시간 사이클 타임. 왜냐하면 뜨는 구간이 없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시간을 공구를 교환하는 팁을 교환하는 타이밍을 봤을 때, 팁을 교환을 하거나 난삭제 서스에서 한번 이렇게 몇 군데 푹 치면 팁 나가는 상태를 봤을 때 바깥쪽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반파이 이상.
그래서 요즘 대세들은 거의 대부분 밖에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그거 투패스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팁을 한번 안 갈면 그게 더 빨라요. 예? 그래서 그냥 왜냐면 자동이 가능해지니까 외측으로부터 라고 메인을 찾게 됩니다. 최소 항상 부캐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PP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연히 안에가 벼있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커터로 항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구지름 비율로 150%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공구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없겠죠? 하시면 돼요. 그러나 커터로 칠 거니까 지금 커터로 쳐볼게요. 자,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볼 앤드밀 불밀 33에 2R로 할게요. 이따가는 일부러 생크가 작게 잡을 거예요. 작게 잡을 거예요. 자, 속성 마무리 뭐 4000이든 5000이든 6000이든 뭐 5000에 2000에 2000만 줄게요. 자, 홀더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 원래는 있어. 요즘에는 다 있어. 홀더가 있죠? 홀더에서 홀더를 한번 체크를 하고 홀더에 들어갑니다. 자, 기본 홀더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수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목록 열기를 누르면 ABT40이라고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눌러요. 여기서 밀링 콜렛 잡아야 되니까 밀 32짜리를 잡으세요. 밀 32짜리를 또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이게 밀링 사이즈 제가 밀 32짜리 콜렛을 잡아 놓은 거예요. 투영 거리는 한 50mm만 잡을게요. 한 60mm만 잡아볼게요. 홀더는 당연히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랑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우선 넘어가고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구에 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서도 원래 가능해요. 홀더까지 다 집어넣었으면 공구 홀더 위치 수정을 한번 눌러 여기에 어디가 닿나 한번 체크를 어디까지 빼면 충돌이 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내려버리면 여기까지 빼도 안 닿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ESC를 한번 더 누르면 나가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경로 제어로 모델 경로 제어로 넘어가 봅니다. 자, 150%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갔죠? 면접 시작.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워터라인하고 이제 이게 워터라인과 레시터에서는 요게 조금 더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내측 공구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쓴 놈이 소재가 돼요. 얘를 옵셋을 하면 얘도 그냥 커져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면 공작물 옵션을 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작물이 켜져 있는데 우선 꺼볼게요. 이건 놔두고 잠깐 하고 중심 기준, 내측 기준 우선 황삭이니까 중심으로 그냥 내측은 아까 틀린 게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내측이라고 체크를 하고 6을 넣으면 공구 지름 사이즈 전체 옵셋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내가 이걸 포함을 누르면 16이 되고 공구 커터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중심으로 할 거예요. 우선은 중심 하고 있다가 이제 워터라인에서 붙여볼 거예요. 공작물은 꺼주세요. 이게 중삭입니다. 꺼주세요. 자, 고속 가공은 따로 잔상 여행에 대한 툴 패스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패스에 공작물 영역이라고 모든 패스에 장삭이 따로 들어와요. 모든 패스에 이게 여기에 존재합니다. 절삭 파라미터 하향 스텝 다운 뭐 1.5씩 할까요? 1.5. 자, 얘는 우리 영역밀 2D 배웠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잡으면 최대와 최소가 들어간다. 그죠?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미절삭이 없다. 그리고 여기가 라운드 우리가 항상 내가 포켓 할 때 포켓 누르고 고속에 들어가서 공구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하고 했는데 내가 이걸 OPS 값을 여러분들한테 첫날 보낸 게 있어요. 그죠? OPS를 보낸 걸 넣으면 항상 공구를 선택하면 알아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아 퍼센테이지.
알아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스텝. 여기서 이제 최소 깊이와 최대 깊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활성화. 공작물을 포함해서 높이를 자동으로 결정을 할 거냐. 요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모델링 기준으로 0에서부터 0까지예요. 상대 모델링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빼고 한계 인식을 누르면 지금 현재 상태 1000분의 얼마 올라와 있네요. 그죠? 0.000 놔두고 여기 한계 인식 딱 눌러보면 Z가 80mm까지예요. 아니면 여기 포인트를 눌러 내가 여기까지 가공을, 내가 이제 만약에 이게 2R로 가공하니까 여기 찍고 여기보다 2R 더 내려가야지 하고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공작물을 포함할 거냐 할 거고, 가공요요 가만 조절이라는 거는 이 모델의 상태를 따라 이걸 체크를 하면 내가 첫 번째 스타트의 거리를 얘가 알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타트의 거리를 조절을 해서 시작 높이를 조절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패스에서 좀 덜 매겨서 균일한 형태의, 자, 0인 구간, 0인 공간에 그나마 둘 중에 비슷한 값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서 들어가요. 처음 스타트에서 깊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처음에서 좀 덜 매기고 더 매기고의 차이로 이 간격을 최대한 중간치 비슷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근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하고 링크 파라메타에서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길어질